세포 내외에 이제 구획, 그다음에 뭐 60, 40, 뭐 20에 대한 이런 비율을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제 거의 3분의 1, 3분의 2의 비율로 이렇게 변합니다. 물론 혈관과 간질구획은 뭐 4분의 1, 4분의 3으로 이거 하나만 다르고, 대부분은 이제 이 3분의 1, 3분의 2로 이렇게 구획이 나눠지게 되는데, 여기서 이 어느 쪽에서의 이 체격이나 이제 연령 또 성별에 따라서 이제 수분 비율이 이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거는 이제 이 펌프 우리 CPB 운영 과정에서도 환자의 토탈 바디 플루이드를 구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 수분의 비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 전체 체액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 환자의 몸무게에 웨이트에 그 다음에 이제 수분 비율을 갖다가 곱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, 이 수분 비율이 이제 이게 적정량을 알지를 못한다고 하면 이 토탈 바디 플루이드가 이제 잘 맞지가 않게 되고, 그럼 여러 가지 이제 계산해서 다 이제 오류가 어떤 좀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. 오류라고 하긴 좀 그렇고, 제일 중요한 거는 토탈 바디 플루이드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수분의 이제 비율이 얼마인가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, 그런 이제 연령이라던가 체격, 성별에 따라서 이제 수분 비율이 이제 좀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. 뭐 80kg이 있다고 쳤을 때 이게 지방이 많은 많은 거와 그냥 그 근육이 많은 80kg은 완전히 다릅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지방은 이게 수분 비율이 낮게 되는데, 이게 지방은 수분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지방이 많은 80kg이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수분을 작용하지 않고, 그 환자의 이제 적정 체중을 찾아서 그거에 대한 수분 비율을 이제 곱해야 되는 거지, 80kg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수분 비율은 너무 오버 이스티메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지방은 수분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, 수분의 비율은 이제 연령에 따라서도 신생아의 경우에는 이제 뭐 80% 이상, 노인의 경우에는 뭐 40%까지도 이제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같은 이제 어떤 1kg의 수분을 이제 소실을 하더라도 이제 그 영향은 다르게 될 겁니다. 뭐 쉽게 뭐 남자와 이제 여자를 놓고 봤을 때 프라이밍 볼륨은 똑같이 했다고 가정을 하고, 이 헤마토크리트의 이제 드롭을 계산을 해보면 여자가 훨씬 더 많이 드롭이 되게 되는 거를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만큼 똑같은 이제 프라이밍의 볼륨이지만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수분의 비율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고, 또 성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CPB 서킷 사이즈의 변화가 이제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.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오토로스 프라이밍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회로에 이제 프라이밍 볼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, 성인에서는 좀 많이 효과적입니다. 항상 뭐 저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, 이 소아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성인은 뭐 4천, 토탈 볼륨이 4천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프라이밍은 뭐 1000에서 2000, 뭐 50%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는데, 이 소아의 경우에는 많게는 150에서 적게는 150에서 많게는 250%까지 이 프라이밍이 되기 때문에, 당연히 이제 소아에서는 이거는 이제 뭐 RAP나 이런 건 좀 쉽지가 않습니다. 이거는 뭐 어차피 가지고 있는 볼륨의 양 자체가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소아에서는 이제 회로에 이제 간결화를 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. 뭐 짧게 한다든지 아니면 루멘 사이즈를 이제 작게 해서 프라이밍 볼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제 그런 환자가 이제 헤마토크릿 드랍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. 서킷 사이즈의 변화도 필요하고, 그다음에 여러 가지 히모다일루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. 여기 표가 하나 있는데, 성인 남성의 표준형을 보통 우리가 60%로 잡습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반적인 60%의 수분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성인 남성에서 표준형을 얘기를 하는 거고,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한 10%가 이제 표준형이지만 적습니다. 왜냐하면
물론 이제 그 체표 면적도 작은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지방이 남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. 여자가. 그 지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분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체지방 비율이 더 낮게 되는 겁니다. 여기에서 소아의 경우는 이제 훨씬 더 수분의 양이 많고, 비만일수록, 똑같더라도 비만일수록 한 5% 정도가 더 수분량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. 이제 비만의 더 이제 그 정도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될 텐데, 보시면 성인 여성이고 비만인데다가 이 나이까지 많으면 이 체액을 40%까지도 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환자의 상태를 보고, 환자의 이제 검사 결과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수분량을 결정을 하고, 그 다음에 수분량에 따라서 토탈 바이드 플루이드를 계산을 하고, 그 다음에 이 프라이밍 용량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C1, 뭐 V1, 뭐 C2 곱하기 B2 이래가지고 이제 헤마토크리시 드롭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뭐 플레이틀레트의 드롭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 체외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체외순환에 이제 어떤 프라이밍이 관련돼서 이게 이제 어떤 수액이 들어가게 되고, 이 수액으로 인한 이제 히모 다일루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, 히모 다일루션이라는 거는 뭐 RBC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플래틀릿,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 이 그 성분들이 다 같이 다일루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혈액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을 뭐 안 하시는 분들도 뭐 계실 텐데, 항상 루틴으로 이 환자가 그 기본적으로 헤마토크릿에 대한 이 CPB 후에 드롭은 얼만큼 될 것인지는 당연히 알아야 될 겁니다. 뭐 낮으면 피를 써야지, 뭐 낮으면 피 쓰면 되지, 뭐 이런 게 아닙니다.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그 전에 다 계산을 하고 들어가고, 그 계산이 만약 틀리더라 하더라도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. 그래서 항상 계산을 해보고, 맞으면은 내가 체액량을 잘 계산을 한 거고,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 이걸 판단해서 내가 잘못된 거는 수정을 하면 되는 거고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정을 거쳐서 이게 1년, 뭐 10년, 뭐 20년 이렇게 지나서 실력이 쌓이게 되는 거지,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매일 똑같이 하는데, 똑같이 하고 뭐 부족하면 피 주고, 그거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체외순환은 경력이, 그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력이 실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경력이 실력인 사람이 돼야 될 겁니다. 경력이 실력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연차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항상 좀 이론적으로 그 이제 경력도 이제 어떤 그런 케이스도 이제 점점 늘어나겠지만, 케이스가 늘어남에 따라 이제 이론적인 실력, 이론적인 이 내용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시고 체외순환을 하는데 임하시면 더 체외순환 관련된 것도 너무 재밌고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.